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키통 아저씨 이희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어디지? 페르시아가 이란인가? 그렇습니다. 페르시아는 이란의 옛 이름인데요. 자, 먼저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란과 이웃해 있는 나라들 보니까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저 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등등 중동 아랍 국가가 대부분이네요. 그리고 우리 이 지역을 보통 중동이라고 하는데 언뜻 보니까 종교는 이슬람교를 다 가지고 있고 언어로는 아랍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중동에 위치하고 종교로는 이슬람교를 가지고 있고 언어로는 아랍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 이 지역에 이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름 페르시아, 현대 이름 이란도 아랍 국가이고 아랍어를 사용하는 나라라는 오해가 아주 자연스럽게 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란은 이들 중동 아랍 국가들과는 전혀 다른 민족 구성과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과거 이름 페르시아, 현대 이름 이란, 페르시아, 이란은 아랍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페르시아는 이란의 옛날 이름인데 이란의 남부 그 옛날 도시 파르스라는 도시 이름에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파르스, 페르시아. 기원전 6세기에 아리아인을 주축으로 해서 세워진 아케메네스 왕조가 페르시아인들이 세운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아케메네스 왕조는 이 세계 최초의 그 제국이었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아케메네스 왕조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그 원정에 의해서 이제 멸망되고 그 뒤를 이어서 세워진 파르티아 왕국, 그리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세워진 사산 왕조는 모두 앞에 페르시아라는 말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파르티아 왕조, 페르시아 사산 왕조라고 지칭하면서 이 제국들이 페르시아인들이 세운 페르시아 제국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페르시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페르시아인들의 그 조상은 아리아인이었습니다. 기원전 한 3000년, 4000년경에 인도 유럽계의 그 일파인 아리아인이 중앙아시아에서 이란 고원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기원전 한 2500년경에 이란 고원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여러 유목민들은 이제 기후변화 등 그 이유에 의해서 이제 이란 고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아리아인들이 이란 고원의 그 지배 세력이 된 거죠. 이 아리아라는 말은요, 아리아인들이 자기네들 스스로를 이제 고귀한 사람들이다 이런 뜻으로 자칭해서 부른 말이었습니다. 원래 아리아인들은 카카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카스피해 연안에서 살던 유목민들이었는데요. 이들이 동진에서 이란과 인도 지역으로 이동해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제국이 페르시아인들, 그러니까 아리아인들에 의해서 탄생되게 되는데 유명한 아케메네스 왕조였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는 기원전 6세기에 세워져서 한 220년간 존속을 했고요. 아케메네스 왕조에 이어서 파르티아 제국, 그리고 서기 3세기에 세워져서 7세기까지 존속한 사산 제국이 있었는데 역사상 페르시아 제국이 이 존재한 시간적 범위를 보면요. 아케메네스 왕조가 세워진 기원전 550년을 시작으로 해서 사산 제국이 이제 새로 부상한 아랍 제국에 의해 멸망한 651년까지, 그러니까 약 1200년 동안 이 페르시아 제국은 역사에서 분명한 존재의 힘을 과시했고요. 당시 페르시아 역사와 문명은 실크로드를 포함해서 중동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사산 제국이 멸망한 것은 7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이슬람 제국의
정복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자, 651년부터요. 페르시아인들은 아랍 쪽의 지배를 받고요. 그리고 셀주크 투르크족의 또 지배를 받다가 마지막으로는 몽골족의 지배를 받는데, 페르시아인들이 이민족 지배를 받는 그 기간이 무려 850년이나 되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제 페르시아인들은 아랍족, 투르크족, 몽골족의 지배를 받다가 16세기가 막 시작되는 1501년에 오스만 제국의 그 동쪽 변경에서 이란의 사파비 왕조가 창건됩니다. 이 사파비 왕조는요, 이스마일 1세라는 튀르크계 지도자가 현재 이란의 그 서북방에 그 위치한 타브리즈를 수도로 해서 세워진 왕조인데, 종교적으로는 이슬람 시아파 왕조였습니다. 사파비 왕조는 18세기 중반까지 존속되다가 왕조가 바뀌어서 카자르 왕조, 팔라비 왕조를 거친 후에 1935년에 이제 국가명이 이란으로 변경되면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이란의 사파비 왕조가 등장한 16세기 초는 이 중동 지역의 지배권이 투르크인에 의한 오스만 제국이 최전성기를 향해 질주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는데,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 수니파의 종주국이 되었습니다.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의 그 분규는 이슬람교의 예언자 무함마드가 갑자기 사망한 후에 그 후계자를 어떻게 지명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놓고 두 가지 파가 대립해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수니파는 무함마드의 그 후계자로 무함마드를 따르던 추종자에서 뽑자라고 주장하는 파가 이제 수니파가 되었고요. 시아파는 그 무함마드 후계자를 추종자가 아니라 무함마드와 피를 같이 하는 혈육으로 하자라고 주장하는 파가 이제 시아파가 된 건데요. 오스만 제국은 수니파의 종주국으로서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될 때까지 그 수니파의 종주국 역할을 해왔고, 이란은 이슬람 시아파를 믿는 종주국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오스만 제국과 이 사파비 왕조는 각각 수니파와 시아파의 종주국이라는 그 자존심을 상대방에게 꺾이지 않기 위해 부단한 경쟁을 했고요. 오스만 제국과 사파비 왕조는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어느 한쪽도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했고요. 두 제국은 이슬람 역사, 그다음에 아랍의 문화, 그리고 페르시아 문화 역사에 지대한 영향과 기여를 했던 제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사산 왕조가 아랍 세력의 그 침략에 의해서 멸망한 이래 약 850년간 이민족의 지배를 받아서 페르시아인들의 역사에서 그 시간적 공간은 사파비 왕조가 들어설 때까지 이제 공백이 있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민족의 지배를 받는 동안 그들의 언어와 문화는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인들은 자신들이 페르시아어와 그 문화를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튀르키예와 이란의 국민들을 얘기할 때 그들의 국민적 그 자존감이나 그 자긍심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랍인들은 아랍어와 이슬람 문명, 아랍 문명을 이렇게 만들어냈다면, 이란을 구성하고 있는 그 핵심 민족인 그 페르시아인들은 인도 유럽어족인 페르시아어를 구사하고 인류 역사상 찬란한 그 페르시아 문명을 창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파비 왕조 그 이전에 페르시아인들의 제국이라고 일컫는 세계 제국, 즉 아케메네스 왕조, 파르티아 왕조, 사산 왕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페르시아 제국으로 발흥했던 아케메네스 왕조는 이란 민족을 처음으로 통합했고요. 피정복민들을 그 아우르는 관용 정책으로 제국을 강성하게 만들었는데, 그 대표적인 그 인물이 키루스 왕이었습니다. 이 키루스 대왕이 아케메네스 왕조의 이제 창업자가 되었고,
캄비세우스 2세, 다리우스 1세, 그리고 크세르크세스 같은 역사적 인물들이 아케메네스 왕조에서 나왔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두 번째 제국인 이 파르티아 제국은 이란의 동부에서 파르니족이 세운 제국이었는데, 파르티아 그 제국의 창시자는 아르사케스였습니다. 이 실크로드의 아주 요충지에 위치해서요, 동쪽에서는 중국, 서쪽에서는 로마 제국, 그 사이에 위치해서 동서 문화와 문물을 전달하는 문화 전달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동서 그 중개 무역의 그 이점을 최대로 확보했던 그 나라가 바로 파르티아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르티아 제국에 관해서는 중국과 그 로마의 사료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파르티아 제국을 창시자 아르사케스의 그 이름을 따서 안식국이다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아르사케스를 그대로 음사해서 안식국이다 이렇게 썼고요. 로마의 기록 중 재미있는 것은 기원전 53년에 이 파르티아 제국이 로마 제국과 이제 카레 전쟁을 치르는데요. 카레는 오늘날 튀르키예의 하란 지역을 말합니다. 그 하란이라는 벌판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파르티아가 압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파르티아인들이 구상했던 그 기마술, 말을 타고 가는 기마병들이 몸의 상체를 또 180도 돌려서 뒤로 이렇게 화살을 쏘는 기사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았는데요. 파르티안 샷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을 타고 질주하던 기마병들이 이제 퇴각을 하면서 적을 향해 화살을 쏘는 기사술에 제압을 당했던 거죠. 자, 이 파르티안 샷은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이 말을 타면서 적들과 싸울 때 활용했던 아주 중요한 기사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페르시아 그 사산 제국은 이제 7세기경 아랍 이슬람 세력에 의해 망하기 직전까지 있었던 즉 이란의 마지막 제국이었습니다. 자, 사산 왕조라는 이름은 이 사산 왕조의 그 창건자인 아르다시스 1세가 자신은 이전의 아르케메네스 왕조의 후예라고 알려진 사산의 손자라고 강조하면서 나라 이름이 사산 왕조가 되었습니다. 사산 왕조는 그 이라크의 크테시폰을 수도로 하고 조로아스토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페르시아의 그 전통을 강조했던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이 조로아스토교는 창시자가 조로아스터였는데요. 그 페르시아의 본명은 자라투스트라였습니다. 조로아스터는 영어식 표기인 거죠. 이제 조로아스터교는 그 발상지가 이제 페르시아 지역인데 기원전 6세기에 창시된 이후에 서기 7세기에 이슬람에 의해서 잠식되기까지 약 1000년 동안 이 페르시아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이 조로아스터교를 믿던 그 페르시아인들은 이슬람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무슬림이 되었는데요. 그 이란인들의 그 정신세계에는 조로아스터교의 전통도 남아 있습니다. 이 조로아스터교는 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국에까지 유입되기도 했는데요. 중국에서는 조로아스터교를 배화교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종합해 보면 과거 이름 페르시아, 현재 이름 이란은 인종이나 어느 면에서 다른 중동 아랍 국가와는 확연히 다른 나라다라는 것이고요. 이란의 인종은 아랍 인종이 아닌 유럽 계통인 아리아인들이다. 그리고 언어로는 세머인 아랍어를 사용하지 않고 인도 유럽어 계통의 페르시아를 사용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페르시아인들은 그들이 이민족의 지배를 받는 기간에도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는데 성공했고, 페르시아인들은 중동의 역사나 문화 예술을 주도했던 문화 강국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